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코레이터 패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코레이터 패턴이란 객체의 새로운 기능을 동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 디자인 패턴입니다. 상속 없이도 기능을 확장할 수 있기에 기존 코드에 손을 대지 않고도 새로운 요구사항을 쉽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버프나 인챈트 같은 개념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글만 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데코레이터 패턴 사용 이유 한번 코드로 보시죠. 아주 간단한 클래스 A 클래스가 있고요. B 클래스가 있고요. C 클래스가 있고요. D 클래스가 있어요. 뭐 이거 따로 설명 안 드리는 거는 너무 간단해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어찌되었건 이렇게 A, B, C, D 클래스가 각각 있고요. 이 클래스를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A, B, C, D 이렇게 클래스가 각각 있어요. 근데 만약에 B, C, D 클래스가 이 A 클래스의 기능, 뭐 메서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상속을 이용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상속을 이용하면 되겠죠. 상속을 받으면 이렇게 나머지 애들이 이런 식으로 상속을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A 클래스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기능을 다른 애들도 사용할 수 있겠죠.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근데 만약에 기획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 나머지 애들이 A 클래스 기능만 썼는데, 그런데 만약 기획이 바뀌어서 요 B 클래스가 A의 기능뿐만 아니라 C나 D의 기능도 사용해야 되고, C도 A 클래스의 기능뿐만 아니라 D의 기능까지 사용해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되겠죠. 새로운 클래스 만들어서 B, C라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얘는 B랑 C의 기능을 여기다 넣고 A를 상속받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거예요. B가 또 D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면 B, D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A를 상속받으면 아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 C, D도 마찬가지죠. C가 D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면 C, D 이렇게 만들어서 얘네 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만들면 되겠죠.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방식은 점점 코드 구조가 복잡해져요. 지금은 A, B, C, D 이렇게 메인인 기능이 4개 있는 거밖에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D가 끝이 아니고 E, F, G까지 있다고 보죠. 그리고 걔네들이 각각 A의 기능을 써야 된다고 하면 또 늘어날 테고, 거기에다 추가로 얘네들처럼 서로가 각각의 기능을 또 써야 된다 라고 하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 A의 기능이라도 변경이 되면 이거 상속받은 모든 애들한테 다 영향이 갈 거예요. 그래서 유지보수도 상당히 어려워져요. 사실 이럴 때 데코레이터 패턴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우선 데코레이터 패턴 코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하나 정의해 주고요.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습니다. 얘는 아까 그 A 클래스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기본 동작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기본으로 기능할 동작을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데코레이터 추상 클래스를 하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고요. 아까 전에 B, C, D 기능을 하기 위한 부모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추가 기능을 하기 위한 부모 클래스고, 잘 보시면 I 컴포넌트 이 해당 인터페이스를 생성자로 매개 변수로 받습니다. 받은 매개 변수를 필드로 이렇게 넣어주죠. 요 역할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요거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요 오퍼레이션 메소드를 구현해줘야죠.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 다시 여기 저희가 앱스트랙트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여기서 구현 안 할 거고, 얘를 이 데코레이터 클래스를 상속받은 자식들이 실질적으로 이 오퍼레이션 메소드를 구현해 줄 겁니다. 얘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은 오로지 요거 하나죠. 메인으로 하고 있는 역할은 생성자를 이용해서 I 컴포넌트를 매개 변수로 받고, 그 받은 것을
필드로 이렇게 넣어주는 이 역할밖에 안 해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이 데코레이터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실질적인 기능을 구현하는 클래스입니다. 데코레이터 얘는 구현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 얘는 데코레이터 추상 클래스고 얘를 상속받은 직접적인 구현을 하는 구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일단 여기는 빼고 생각하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성자를 이용해서 매개 변수를 받고 있어요. 이 해당 인터페이스에 매개 변수를 받고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얘는 하는 게 없죠. 여기는 뭐 비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베이스 컴포넌트 해가지고 받은 이 매개 변수를 이 베이스 문법, 이 문법은 내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문법입니다.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얘를 데코레이터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 생성자를 호출을 하면 당연히 자기 부모의 생성자도 호출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 부모가 i 컴포넌트 인터페이스를 생성자를 호출할 때 사용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베이스 해가지고 넣어준 것 뿐이에요. 설명이 길었는데 사실 문법으로 보면 단순하죠. 어찌되었건 얘는 아까 전에 우리가 클래스로 봤을 때 B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 기능을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주는 거죠. 앱스트랙트를 오버라이드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해줘요. 구현을 해주는데 그에 앞서서 내가 갖고 있는 요 부모의 오퍼레이션을 한번 해주죠. 그러고 나서 내 기능을 이렇게 마무리 지을 거예요. 뭐 B가 이렇고, 사실 뭐 나머지 애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냥 추가 기능만, 자기가 구현할 기능만 이런 식으로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이렇게만 보면 어려우니까 그냥 구조를 그림으로 한번 보면 방금 코드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i 컴포넌트 인터페이스를 실적인 아까 전에 a 클래스가 상속받아서 기본적으로 무조건 있어야 될 기능, 그리고 또 데코레이터 클래스가 해당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얘가 하는 역할은 얘를 상속받아서 생성자를 이용해서 필드에다가 해당 인터페이스를 넣어주는 역할밖에 안 해요. 그리고 실질적인 기능 구현들은 마지막으로 이 데코레이터 클래스를 상속받은 얘네들이 기능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보시면 이해는 되실 거예요. 이 그림 자체가 크게 어려운 그림은 아니니까. 근데 어찌됐건 이 그림하고 아까 코드의 그 구조는 이해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현을 해서 어떻게 새로운 기능을 동적으로 추가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쵸? 이렇게 코드들은 되어 있다. 오케이. 이해는 됐어. 하지만 어떻게 쓰냐?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써먹습니다. 한번 하나씩 뜯어보죠. 하나씩 보죠. 일단 요거를 보죠. 여기 코드가 실행이 되면 얘는 뭐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 안 받았으니까 new 키워드와 생성자를 이용할 수 있는 클래스죠. 그래서 new 키워드와 생성자를 이용해서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었어요. 그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인스턴스에 instance.operation 했으니까 얘 인스턴스니까 오퍼레이션 하면 이 기본 동작이라는 로고가 뜨겠죠.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하고 크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림으로 보면 간단하죠. 이 인스턴스를 만들고 오퍼레이션 한 거예요. 어려울 게 없는 아주 간단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요 두 번째 거, 요 두 번째 코드부터는 조금씩 이제 재미있어져요. 보면 지금 요 클래스의 생성자의 인자로 방금 여기서 생성한 얘를 넣어줬죠. 근데 이 코드를 잘 보면 넣어줄 수 있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부모 클래스를 보면 받은 생성자의 인자를 이렇게 필드로 넘겨주고 있죠. 그죠?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찌되었건 이런 식으로 넘겨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실행될 때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한번 보죠. 그러면 결국엔 이 해당
클래스의 인스턴스에 오퍼레이션을 호출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인스턴스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보면 여기 오퍼레이션 메서드를 보면 자기 기능을 하기 전에 아까 전에 보면 만들었던 여기 있죠. 이 필드에 넣어놨던 얘를 먼저 오퍼레이션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 이렇게 생성자로 해서 들어왔던 얘가 여기 필드에 있죠. 여기 A. 이 A가 여기 아까 인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엔 이 A가 얘가 지금 A가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A가 되고 A의 오퍼레이션이 먼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럼 A의 오퍼레이션이 먼저 실행이 되면 기본 동작이었죠. 결국엔 로그가 기본 동작이 찍히고 그 다음에 이 오퍼레이션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 코드인 이 추가 기능 B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얘는 바로 그냥 기본 동작이었다면 얘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인자를 이렇게 넣었을 때 사실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 i 컴포넌트를 상속받은 대상을 이렇게 인자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실행하면 이 자기의 오퍼레이션이 실행이 되지만 자기 기능이 먼저 실행되는 게 아니고 내가 넣은 인자 요 i 컴포넌트 인터페이스의 오퍼레이션이 먼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재밌죠? 이게 뭐냐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보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이렇게 B클래스 그냥 이름 기니까 B클래스라고 할게요. 이렇게 B클래스에 오퍼레이션을 실행했지만 결국엔 내가 처음에 생성자가 이 A를 가지고 얘를 이제 필드로 넣어놨기 때문에 결국엔 이 오퍼레이션이 자기가 먼저 실행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얘가 먼저 실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코드를 보면 이 그림을 봐도 이 인스턴스를 아까 얘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림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코드만 봐도 코드도 얘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듯한 그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뭐 얘도 똑같은 개념이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얘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머지 애들은 그냥 로그 찍는 용도로만 하고 얘를 보죠. 얘가 좀 재미있어요. 얘를 한번 보시죠. 해당 클래스에 인스턴스를 만들었는데 그 인스턴스의 매개 변수는 i 컴포넌트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야 되죠. 근데 당연히 new 키워드와 새로운 생성자로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죠. 결국엔 얘도 만들어낸 인스턴스 자체도 당연히 i 컴포넌트를 상속받고 있고 그리고 얘가 new 키워드와 새로운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기 위해서 또 i 컴포넌트를 상속받은 인스턴스여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감싸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 해당 인스턴스 만든 거를 이렇게 감싸고 있죠. 이 구조만 봐도 재밌지 않나요? 그죠? 이런 구조가 저는 재밌다고 생각을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나만 재밌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 재밌어요. 결국엔 이렇게 감싸고 한 다음에 마지막 얘 오퍼레이션을 하면 결국에는 가장 바깥에서 감싼 요 해당 클래스에 오퍼레이션을 하면 자기가 아니고 자기가 그 매개 변수로 갖고 있던 그 인스턴스에 오퍼레이션을 실행해 줄 거고 얘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가 갖고 있던 인스턴스에 생성자의 매개 변수인 인스턴스 그건 얘겠죠. 얘 오퍼레이션을 실행해 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처음에 가장 겉에 있는 얘 인스턴스를 실행하지만 순서는 가장 내부에 있는 요렇게 1, 2, 3 요 순서대로 실행이 될 거예요.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추가 기능을 아까 그런 상속을 이용한 추가 기능보다 데코레이터 패턴을 이용하면 기능을 추가하기가 쉽습니다. 한번 보죠. 이걸 실행하면 처음에 얘는 당연히 기본 동작 A가 나오겠죠. 이 인스턴스에 오퍼레이션을 했으니까 당연히 A가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요 B클래스라고 할게요. 요 B클래스가 생성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감싸고 인자로 받았죠. 그러고 나서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그 인스턴스를 오퍼레이션 메서드를 호출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얘부터 호출되고 자기 자신의 그 기능이 호출된다고 했죠. 그래서 보면 순서대로 보면 A가 먼저 호출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구현하는 B가 호출이 됩니다. 마지막 거 보면 순서가 얘가 감싸고 있고 또 이렇게 감싸고 있죠. 보면 결국엔 기본 동작 A, 추가 기능 B, 얘가 추가 기능 B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추가 기능 C를 갖고 있겠죠. 자, 추가 기능 C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은 이렇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게임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게임에 한번 버프 기능을 데코레이터 패턴으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사용한 그 인터페이스 대신 그걸 대체할 추상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래, 인터페이스로도 구현을 할 수 있지만 예제로는 간편하게 그냥 제가 앱스트랙트 추상 클래스로 사용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럼 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애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버프를 받을 대상을 기본 기능 A 역할로 잡아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요 해당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았어요. 그리고 오퍼레이션을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드로 구현했고요. 그래서 모든 추가 기능이 시작되기 전에 자기의 HP, 디펜스, 어택 뭐 이거를 한번 로그를 찍어 볼게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로그를 그냥 찍겠다 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버프를 받는 기능을 구현해 보죠. 그럼 결국엔 얘를 상속받는 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그 데코레이터 클래스가 있어야겠죠. 이 데코레이터 추상 클래스고요. 아까 전에는 그 추상 클래스를 생성자를 이용해서 그 인자를 받아서 이렇게 필드에다가 넣었다면, 지금은 그 우리가 유니티에서 사용하면 사실 유니티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노 비헤비어를 상속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모노 비헤비어를 상속받은 채로 그 뉴키워드와 생성자를 이용하면 경고가 발생해요, 유니티에서. 물론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닌데, 이제 그게 싫으면 이제 모노 비헤비어를 빼고 구현하면 되지만, 어찌되었건 유니티는 기본적으로 모노 비헤비어를 이렇게 상속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코드를 제가 조금 수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생성자로 필드에 대입했다면 이번엔 유니티에 맞게 그냥 메서드로 필드에 대입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차피 그 요 해당 추상 클래스 데코 컴포넌트를 상속받으면 원래 오퍼레이션 요거를 구현해야 되지만, 어차피 얘는 그 앱스트랙트라서 여기서 구현 안 하고 그냥 자식 클래스에서 이 데코레이터 클래스를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에서 그냥 구현하겠습니다. 그럼 얘도 구조가 아주 간단하죠. 결국엔 이 해당 메서드에 인자를 필드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각각 기능들을 한번 보죠. 버프 기능들을 보면 데코레이터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오퍼레이션 실행해 주는데, 바로 실행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필드에 가지고 있는 오퍼레이션을 먼저 실행할 거예요. 자기 필드에서 먼저 갖고 있는 요 데코 컴포넌트를 먼저 오퍼레이션 해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게 다 실행이 되면 이제 자기가 추가할 수 있는 추가할 기능, 얘는 워리어의 공격력을 10 증가할 버프예요. 이런 식으로 공격 버프도 이렇고 방어 버프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구조는 이제 조금씩 눈에 익으시죠? 결국엔 오퍼레이션 하기 전에 자기 필드에 있는 그걸 먼저 오퍼레이션 한다. 그러고 이제 자기가 구현할 거를 구현해 준다. HP 버프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구조는. 물론 이제 이게 자세하게 가면 이제 버프가 뭐 지속되는 시간도 있고 버프 해제하는 코드도 있고 그래야 되지만, 뭐 그런 거는 지금 예제 우리가 데코레이터 패턴을 공부하는 예제로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딱 이렇게 간단하게 버프가 되는 것까지만 할게요. 어찌되었건 이렇게 데코레이터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끝이에요. 사실 코드는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얘네는 버프 기능이고 버프 아이템들이 있어야겠죠? 한번 요걸 보시죠. 아이템 A는 공격력 버프랑 방어력 버프 두 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템의 트리거 원 트리거 엔터로 이제 충돌을 하면 뭐 로그 찍고, 충돌 대상에 태그가 플레이어면 이제 그냥 로그 한번 더 찍을게요. 뭐 로그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엔 요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면 이 워리어도 아까 그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았고, 이 공격 버프도 이 매개 변수로 그 추상 클래스를, 이 데코 컴포넌트라는 추상 클래스를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디버프도 셋 했을 때 이 공격 버프가 요 공격 버프가 데코레이터고, 요 데코레이터는 결국엔 데코 컴포넌트를 상속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구조로 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코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결국 오퍼레이션만 해주면 끝이에요.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오퍼레이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죠. 결국엔 이 아이템 A는 그래서 코드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공격 버프랑 방어 버프를 이 대상 워리어에게 해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B, 아이템 B는 이 HB 버프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워리어에게 HB 버프를 해서 오퍼레이션 해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엔 C 아이템은 이거는 전부 다 해주죠. 그래서 워리어에게 공격 버프를 해주고 방어 버프를 해주고 그 다음에 HB 버프를 해준 다음에 오퍼레이션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잘 되는지 보면 이 쉴드 모양 얘는 아이템 B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HB 버프만 있거든요. 한번 얘부터 해보죠. 여기 인스펙터에 플레이어 HP가 10, 방어력이 5, 공격력이 5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먹으면 로그 한번 찍히고요. 그 다음에 HP 10 증가 버프라고 로그가 찍혔죠. 그러고 보면 아까 전에 HP가 10이었는데 이제 20으로 증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연속으로 할까요? 이 아이템은 아이템 C를 넣었어요.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건 공격 버프, 방어 버프, HP 버프 이렇게 쭈루룩 갖고 있고요. 그러면 플레이어 입장에서 지금 스탯이 이렇게 돼 있는데 각각 10씩 증가할 거예요. 한번 보죠. 쭉 보면 결국엔 공격력 10 증가 버프, 방어력 10 증가 버프, HP 10 증가 버프를 했어요. 기존 스탯이 HP 20, 방어력 5, 공격력 5였는데 HP 30, 방어력 15, 공격력 15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됐죠. 마지막으로 이 아이템 요 같은 경우엔 공격력 버프, 방어력 버프가 있어요. 얘도 지금 플레이어가 30, 15, 15니까 공방이 15, 10씩 오르면 25, 25가 되겠죠? 먹어볼까요? 그쵸, 25, 25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지금 각 기능들을 이제 어떤 아이템을 먹었을 때 해당 버프가 있으면 이제 뭐 중첩이 안 되게도 할 수 있고 뭐 그건 이제 구현하기에 따라 다르죠. 아니면 버프를 먹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게끔 할 수도 있고 뭐 그건 이제 게임마다 룰마다 다를 텐데 게임의 기획마다 다르겠지만 어찌되었건 그래서 결국 요 데코레이터 패턴의 핵심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상속 대신에 이런 조합을 활용해서 유연성과 확장성을 높이는 데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